공무원 영어 단어 고민 제가 다 끝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영단어 알려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노베이스로 5개월 만에 수석 합격한 현직 공무원 예나입니다. 오늘은 저의 영어 단어 학습법에 대해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공부법은 두꺼운 단어장이 필요 없는 공부법이에요. 저는 두꺼운 단어장을 보지 않고 저만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어휘 공부를 했답니다.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수많은 방법론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무작정 그냥 달달달달달 외우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두뇌가 좋아하게끔 머릿속에서 구조화해서 외우는 방식이에요. 구조화 방식의 예로는 단어의 이미지를 떠올려서 외우는 연상기억법이나 어원을 같이 외우는 어원 암기법 등이 있겠죠. 저는 두 번째 기준인 두뇌가 좋아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어장이 아닌 독해 문제집을 통해 맥락 속에서 단어를 외우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저는 이 방법이 저의 단기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마 두꺼운 단어장을 외우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5개월 안에 전체 내용을 다 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시험장에서 생생하게 기억이 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터득한 이 방법은 들인 시간 대비 최소 3배는 더 효율적이었고 시험장에서도 생생하게 기억이 잘 났어요. 우리의 수험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 영어 단어 말고도 공부해야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방식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구독자분들이 흔히 보실 수 있는 공무원 영어 단어장의 모습이죠. 단어장에 이런 페이지가 수백 장, 수천 장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하기가 싫어지네요. 구독자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보통 단어장을 통해 단어를 외울 때 어떻게 하죠? 그냥 외워질 때까지 계속 손으로 쓰고 다음날 까먹고 손으로 쓰고 또 다음날 까먹고 이렇진 않나요? 만약 까먹으신다면 삐!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렇게 외우면 아무런 연관관계나 연관성이 없이 억지로 머릿속에 밀어넣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가 머릿속에 흩어져서 둥둥둥 떠다니다가 금방 잊어버리겠죠. 따라서 저는 단어를 오래 기억하기 위해 공무원 독해집을 통해 단어를 외웠어요. 단어장과 독해집을 각각 따로 볼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도 더 적게 들고 머릿속에 구조화시켜서 넣으니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다가 연말에 콘서트 티켓 사기가 기승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기승하다의 정확한 사전적인 뜻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니요. 기승하다라는 단어를 단독으로 물었을 때 이 단어의 사전적인 뜻을 정확히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연말에 콘서트 티켓 사기가 기승한다 라고 문장으로 물었을 때는 기승한다의 그 느낌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티켓 사기가 퍼지고 있다. 그런 말이구나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원래 기승하다의 정확한 뜻은 기운이나 힘이 강해서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는다 라는 뜻이래요. 이렇게 우리는 영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독해를 풀거나 의사소통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문장을 통한 뉘앙스를 이해했을 때 더 이해가 잘 되고 기억에도 잘 남는답니다. 그러면 제가 증거로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2019년 법원직 9급 기출문제고 아동심리학과 발달심리학에 대한 내용이 주제예요.
여기서 만약에 구독자분들이 프리네이럴과 매출리리라는 단어를 몰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랬을 때 이 단어를 단어장에서 무작정 프리네이럴 태아기의, 프리네이럴 태아기의, 매출리리 성숙, 매출리리 성숙 이런 식으로 달달 외우는 것보다 두 번째 문단의 뜻과 관련 지어서 외우는 게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아요. 두 번째 문단을 해석하면 발달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의 태아기 시기부터 성숙기와 노년기까지의 행동과 성장 패턴을 연구한다는 것인데, 이 지문을 보고 나서부터는 프리네이럴과 매출리리라는 단어가 시기와 관련해서 쓸 때는 각각 태아기와 성숙기라는 뜻으로 쓰는구나 라는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따라서 실제 문장에서 어떤 뉘앙스로 이 단어가 쓰이는지를 좀 더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기억에 더 오래 남아요. 이 문제를 한번 봐주세요. 2016년 교행직 기출문제인데요. 저는 독해 지문을 하루에 항상 3개씩 풀고 분석했는데, 분석할 때마다 모르는 단어 밑에다 뜻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흰 종이나 아니면 손으로 그걸 가려서 뜻을 스스로 말하는 식으로 단어를 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단어장은 아무 연관성 없는 단어들만 빽빽하게 나열해 놓은 두꺼운 단어장이 아니라 공무원 영어 기출 독해 문제집이었던 거죠. 제가 왜 이런 식으로 단어를 외웠을까요? 도대체 와 그랬는데요. 사람은 맥락이나 이야기를 만들어서 구조화시켜서 기억하는 게 머릿속에 가장 잘 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두꺼운 단어장에는 맥락이나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새로운 단어를 넣을 때 아무 연관성 없는 여러 단어를 막 무작정 달달 외우시는 것보다 하나의 완성된 독해 지문을 이용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암기하는 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아요. 독해 지문을 통으로 보시면서 이 맥락에서 이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어떤 느낌, 어떤 뉘앙스로 쓰였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아요. 공무원 단어를 외우고 싶으신 분들은 공무원 영어 독해 문제집을 풀면서 공무원 영어 단어를 마스터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답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독해 공부도 하면서 단어도 함께 외우니까 일석이조의 방법인 거죠. 꽉 먹고 알 먹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방법. 단편적인 단어 실력만 느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영어 실력 자체를 향상시켜줘요. 더 재밌기도 하고요. 와, 그런 좋은 방법이? 그래서 어쨌든 평상시에는 이렇게 독해 풀고 나서 모르는 단어 밑에다가 뜻을 적어놓고 손이나 흰 종이로 가려요. 그리고 뜻을 스스로 말할 수 있게끔 외워주세요. 그렇게 외우시다가 일주일치 양이 쌓이면 혼자 단어 시험을 한번 쳐보세요. 그렇게 해서 막힌 단어들은 자연스럽게 문맥을 통해 외워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틀린 단어들이 있다면 얘네들한테는 V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V 표시된 단어들이 내가 의식적으로 따로 정리를 해서 외워야 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 자체를 수첩에 따로 적어주세요. 수첩이든 공책이든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편한 곳에다가 적어주세요. 적을 때, 수첩에다 적으실 때 어떻게 적으시냐면 위아래로 적어주세요. 위에다가는 그 영어 문장을 적고 아래에는 뜻을 적어주세요. 오른쪽, 왼쪽으로 적으면 왼쪽의 뜻이 너무 바로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테스트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좌우보다는 위아래가 뜻이 바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수첩에 단어만 딱 적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의 일부를 떼어내서 적어주세요. 하지만 한 문장이 세 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문장 다 적지는 마시고 그 단어가 연상될 정도의 양만 빼와서 일부만 적어주세요. 뭐 부사구나 전치사구는 다 빼고요. 그리고 이 수첩을 구독자님들이 어딘가로 이동을 하거나 잠자기 전, 화장실 갈 때, 밥 먹을 때 등 틈날 때마다 들고 다니면서 봐주세요.
아래에 적었던 뜻은 손으로 가리고 영어 문장만 보고 단어의 뜻을 말하는 식으로 계속 외워주세요. 이렇게 수시로 봤는데도 안 외워지는 단어는 수첩에도 또다시 V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더 자주 봐주세요. 정말 죽어도 안 외워지는 애들은 포스트잇에다가 적어서 벽에다 붙여놔도 좋아요. 핵심은 그렇게 잘 안 외워지는 애들을 가려내서 더 자주 봐줘야 한다는 것. 즉, 모든 단어의 비중을 같게 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외워지지 않는 단어를 구분해서 그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자주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공무원 영어 기출 독해집이 나의 주된 단어장이 되고 진짜 잘 안 외워지는 애들은 수첩에 따로 정리가 돼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두꺼운 단어장을 쓰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단어장에는 내가 의식적으로 따로 외워야 하는 단어와 자연스럽게 문맥을 통해 외워지는 단어에 대한 구별이 전혀 없다는 것. 그러다가 시험이 한두 달 정도 남았을 때는 저도 어쩔 수 없이 얇은 단어장의 도움을 받았어요. 왜? 공무원 영어 문제는 어휘 문제가 단독으로 4문제나 나오거든요. 단독 어휘 문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 제가 쓴 단어장이 이동기 강사님의 기적의 특강이라는 단어장이에요. 이 단어장은 객관적으로 최빈출된 어휘, 표현, 생활 영어만 골라 넣은 단어장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만 들어가 있어서 정말 얇아요. 그래서 부담이 훨씬 덜 되실 거예요. 저는 이 단어장을 시험장에 들고 가서 시험 치기 직전까지도 봤는데 이 단어장에서 봤던 동사구가 실제 시험 문제 보기에 나와서 굉장히 신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장은 꼭 구매하시길 추천합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평소에 기출 독해집을 풀면서 지문 속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를 찾아내서 외웠고 시험 한두 달 전에는 기적의 특강 단어장으로 객관적으로 자주 시험에 나왔던 어휘를 병행해서 같이 외웠어요. 그리고 영어 단어 외울 때 꿀팁 2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1번, 단어 중에 뜻이 여러 개인 단어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한테 쉽게 다가오는 우리말 뜻으로 하나로 딱 정리해서 외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exhibit이라는 단어는 전시하다, 드러내다, 진열하다, 출품하다, 공개하다, 나타내다, 제시하다 등등의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다 외우기에는 너무 헷갈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exhibit이 가지고 있는 뜻의 하나의 공통적인 의미가 뭔가를 보여주는 쇼의 의미니까 보여주다라는 하나의 의미로 정리를 딱 해서 외우는 거죠. 전시회도 보여주는 거고 문서도 보여주는 거고 미술 작품도 보여주는 거니까요. 이렇게 다이어를 하나의 한국말로 정리해서 기억을 해두면 실전에서 이런 어휘가 확장돼서 쓰였을 때 아예 감을 못 잡는 게 아니라 센스를 발휘해서 유추해서 정답을 맞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2번, 유사어도 깔끔하게 하나의 뜻으로 정리를 해서 외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strange는 이상한, weird는 기묘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유사한 단어를 strange는 이상한으로 외우고 weird는 기묘한으로 각각 외우기보다는 두 개 다 이상한으로 하나로 정리해서 외우는 거죠. 물론 엄격하게 사전을 찾아보면 weird는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는 정말 기이하고 기묘한 이런 뜻이기 때문에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weird는 진짜 이상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세분화해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묻는 어휘 문제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단어의 뜻을 단순화시키고 유사어들도 단순하게 정리를 해서 외운다면 남들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단어를 암기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단어 공부하는 진짜 목적이 뭘까요? 단어의 의미를 하나하나 외우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글쎄요. 그게 아니고 문장에서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빨리 파악하고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즉, 단어와 문장을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장 속에서 단어를 공부함으로써 2번 해야 할 일을 한 번만 해도 되니까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공무원 영어 기출독해집을 다 끝냈을 쯤엔 이미 단어장이 필요 없는 경지에 이르셨을 거예요. 아참! 그런데 예외적으로 영어 공부에 손 놓은 지가 엄청 오래되어서 중학교 수준의 영어 단어부터 외워야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중학교 단어책으로 일단 중학교 단어는 외운 다음에 이 방법을 써주세요. 완전 생 기초 단어는 기본적으로 외워 놓으신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셔야 도움이 된답니다. 결론입니다. 공무원 영어 단어에 너무 압박감이나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 저처럼 독해 문제집으로 단어를 외워보세요. 그렇게 하면 추가로 필요한 건 딱 2가지 뿐입니다. 잘 안 외워지는 애들을 따로 정리하는 수첩과 기적의 특강 단어장. 이 방법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지루하고 재미없던 단어 암기가 좀 더 재밌어지고 효율은 최소 3배 이상 높아질 거라고 장담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이상 예나였습니다. 안녕.